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요, 손재 마스터님과 김호균 해설위원님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2부에서도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또는 매매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다면요,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 문자도 열려 있고요.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에서도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1시가 지나간 시간인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세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부 때와 2부 시세가 어떻게 변화했을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시죠. 먼저 S&P 500 지수부터 봅니다. 2573.25포인트로 강보합권에서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02%가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573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역시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나스닥 하락폭이 더욱더 큰데요. 0.18% 하락세입니다. 6,098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1.1786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1276.1달러까지 0.44%가 빠진 가격대로 이어가고 있네요. 시작은 조금 더 이 가격대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밑꼬리를 달면서 하락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마지막으로 확인하죠. 52.1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을 하고 이제 40분 정도가 지난 시각입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이 지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동안에 올라온 속보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먼저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호주 지속 속에서 사상 최고 출발했다라는 소식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미국 세제 개정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담감,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세제 개정안 통과 시에는 S&P 500이 연말까지 3%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적 이슈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업 실적도 있지만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과 이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호조가 이어지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네. 계속 세제 개편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정말로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 이후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서 우리는 소설을 하나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네. 지금 일봉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S&P 500 일봉 차트입니다. 네. 거의 우상향이죠, 그냥. 네. 그쵸. 거의 45도 각도? 각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네. 계속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현재 구간대의 모멘텀은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세제 개편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과연 이게 세제 개편안 때문만 오른 거냐? 본질은 실적 호조거든요. 실적 시즌에 실적 호조가 나오고 이거 단순히 기술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 산업에 있어서 성장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는 모습이 미국 경제 자신감으로 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악재는 기술적인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트 모습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매수로 따라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그러면서 매도를 공략하죠. 흔히 말하는 역추세의 변곡점 포인트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차트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세제 개편이 나와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시장 움직임이 있을 거를 예상을
되는 겁니다. 네. 세제 개편이 나타나주면, 자, 지금 이때 현재 시장 상황의 모습이 뭐냐면, 어쨌든 요 최근에 고객분들 연락을 받게 되면 매도를 좀 미리 일찍 들어가가지고 고생을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이 미국 지수에 대해서 뭐 다우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나스닥 들어간 분도 계시고 S&P 들어간 분도 계시는데 매수 들어간 분은 한 분 못 봤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매수 들어갔으면 전화 안 오죠. 매도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제 전략 시황 상담을 위해서 전화가 오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원외로 움직일 때 내가 잘못된 반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고통을 느낀다. 나 혼자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장에서 매도를 들어가려는 유혹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 매도 포지션이 쌓이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미결제 약정제 매도가 쌓인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흔히 말하는 블랙스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시간에 극단가스를 줄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좋은 비밀은 세제 개편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이라는 강력한 호재를 앞두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를 갖고 있는 메이저들은 논한 겁니다. 신났습니다. 그냥 매수를 끌어올리면 매도자들이 공포에 떨면서 어느 순간 매도를 던집니다. 흔히 말하는 손절 물량이 나오거든요. 네. 한 번 더 슈팅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까지 와줬으면 될 거야 하면서 꺾이는 모습. 자,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네. 유로화에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아. 유로화가 1점이 돌파됐을 때 그럴 만한 내용이 있었고 시장적 이슈도 있었고 하지만 1점이 돌파하고 나서 지금 매도적으로 중기 추세 꺾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지수 모습은 좀 많이 올랐다 싶은 상황이지만 어디까지 올랐다고 우리 성급 판단 못 합니다. 극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네.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고요. 일단 한 번 더 세제 개편의 빌미로 슈팅 나와주고 손절 물량 나오고 나서 어쩌면 가격이 좀 균형 가격, 정상 가격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올 것은 높기 때문에 매도를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상당히 짧은 관점에서 수익을 추구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부터 매도를 쌓아가겠다? 아직은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매도로 물려 계신 분, 그분들이 계속 고통스러울 건데요.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면서 S&P나 다우가 같이 밀려줄 때 네. 눌림목을 한번 줄 겁니다. 그때 빠져나와야 할 것으로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로 추세 꺾였다 판단하지 마시고 나스닥에 밀릴 때 한번 조정 올 때 추세는 아직 상승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 좀 손실을 최소화해서 나오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S&P 500에 대해서 워낙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도로 물려 있으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도 보유하고 계시다면요. 나스닥이 조정을 받고 있고 S&P 500과 다우에 대해서 눌림목 구간에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이 최근 상황에서 가장 유효하다라는 전략까지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제 개편안 통과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고 있는데 마스터님에게도 여쭤보고 싶어요. 앞서서 그 매도 추세에 대해서 또 섣불리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금요일 날에 한번 좀 빠졌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날 많은 분들이 좀 물리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방금 해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매도 물량이 쌓이고, 그 다음에 그 매도 물량이 쌓이는 게 거의 단가 이상에서 놀았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 물량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차트 보시면 추세가 한번 빠진 상태에서 재매도 구간에서 갑자기 급등이 나와서 네. 안착을 해버렸거든요. 안착한 이후에는 지지를 제대로 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매도를 계속 쳐놓으면 물량들은 계속 쌓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 물량들이 매도치 물량들을 계속 쳐나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이제 매수 물량들은 계속 단가를 높이면서 쳐오기 때문에 그 개인들처럼 저가에서 한 번 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가 계속 같이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네. 실제 한계약 기준은 우리보다는 수익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세력들은. 근데 이 매도 물량들이 갖고 있을 때 물량을 계속 분할해서 며칠 동안 꾸역꾸역 왔기 때문에 물량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죠. 처음에는 100핍 버틸 수 있는 물량들이 나중에는 20, 30틱만 움직여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세제 개혁안
이제 발동이 되고 그게 통과가 된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눌림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도 추세는 아닐 거라는 거죠. 눌림에서는 다시 마지막 반등을 노릴 가능성이 높고 그 반등이 있어야지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하겠죠. 그래서 그게 급등 이후에 갑자기 변곡점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해외 선물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력에서 매수를 받을 때나 고점에서 매도를 칠 때 빨리 빠지지 않으면 걔네들은 오랜 기간 있다가 갑자기 급등이나 급락을 한 번 더 주죠. 일반적으로 뭐 최소한 5일 같은 경우는 데일리 관점에서 50주 정도를. 그 패턴이 일반적입니다. 그거는 추가적인 구간에 손절을 날리면 그 반대로 올렸던 세력들은 추가적인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좋은 걸 포기할 이유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량들이 물렸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도는 못 칩니다. 그다음에 우상향 기조가 있기 때문에 눌림에서 또 사람들은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가에서 매도를 안 치고 빠졌다 하는 도중에서 물타기를 시도를 하다가 그다음에 단가만 오히려 더 높이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물량이 물려 있을 때는 절대 그 단가 이하로 잘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눌림이 있더라도 지금 뭐 그림상으로 보자면 한 이 정도의 눌림까지는 있어도 그림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2565 지수부터 2585 지수까지 이 구간이 뭐 전체 바운더리로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이 이제 중심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빠진 애들 뭐 빠졌다 볼 수 없고요. 우선은 저점이나 고점에서 개혁안 나오기 전에는 눌림이 있으면 지지력 매수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버티다가 위쪽으로 친다 그러면 고가에서 눌림을 매도를 보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그 전에는 뭐 하겠냐 뭐 이러면 저희는 이제 그 이슈가 나오기까지 좀 기다린 게 낫고요. 그다음에 뭐 그거 할 게 아니라면 그냥 미국 가서 뭐 기업을 하는 게 낫겠죠. 뭐.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자리가 중심 자리를 보시고요. 지금에서 밀리더라도 얘네들은 매도가 아니다. 잠깐 눌림에서 오히려 매도를 쫓아가서 물타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부담되는 가격이 될 거고, 그다음에 물량을 늘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 손절 나갈 때 본인이 버틸 수 있다면 버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물량을 늘리지 않는 게 좋고요. 변곡이라면 급나갑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슈가 있고 기대치가 있는 아이들이 벌써 익절을 할 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점에서 눌림목에 다시 받고 눌림목에 다시 받고 좋은 가격에서 받지, 매수는 익절하고 다시 잡고 하는 거고요. 매도는 계속 누적 물량이 쌓이는 거죠. 네. 그래서 싸움에서 이미 심리적으로 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생길 거다. 그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등락 이후에 눌림 구간에 대한 그런 매매 포인트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수 관심이 많으실 테고요. 그 안에서 전략이 이후, 이 세제개편안 통과 전후까지도 또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슈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이전에 또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신 내용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903님 보내주신 문자인데 저희가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궁금하신 부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너무 가니까 청개구리 심리 발동, 하락이 시작되는 현상이나 시점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모든 투자자분들을 조금 대변하는 문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궁금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해설위원님, 네. 뭐 앞서서 조금 대답이 됐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 하락이 시작된 현상이나 시점을 파악하는 방법, 네, 그러니까 네. 일종 휴먼 인덱스를 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시장이 이렇게 원웨이로 움직일 때, 그러니까 평상 정상 시장일 때는 굉장히 이제 그 분석이 용이합니다. 뭐 어떤 지지 저항대에서 움직이고 가격대도 정확히 좀 볼 수가 있고 하는데, 이렇게 시장이 원회로 움직일 때 좀 이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건, 분석이 어렵지, 조금 과한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흔히 말하는 그 구간이 언제 끝날 것이냐는 거 봤을 때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오랜 동안 포지션을 이제 버티다가 물타기도 하고, 뭐, 돈도 추가 증거금도 넣고, 버티다가,
이제 그만할래. 손절을 하고 나면 그때 변곡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는 꼭 누가 내 포지션을 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네. 똑같이 메이저들의 심리적인 지지선과 저항선이에서 나도 손절을 마찬가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손절 물량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궤도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그러니까 내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고통스러우면 일단은 손절을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손절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네. 언제까지 나중에 돌아오겠지 혹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가고 나면 오겠지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상 조절을 하거나 손절을 하는 게 빨리 해죠. 그러니까 내가 손절이란 거는 이제 그 손절하고 사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손절이 아니면 사망입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살아나야죠. 네, 네. 뭐 손끝에 굉장히 뭐 안 좋은 종양이 생겼는데 손가락이 하나 없으면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두고 이게 뭐 너무 많은 부위를 이제 이게 좀 표현이 좀 약간 해부학적이네요. 그러니까 이 느낌은 받으실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 네. 커져서 네네.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이 파생의 목적이 수익보다는 생존으로 포커스 그렇죠.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냉정하지만 시장은 항상 이 시장에 피를 먹고 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절로 이제 약간 네. 고통스러워할 때가 변곡점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 그 희생양에 대해서는 안 되죠. 노련한 투자자라면요. 그리고 우리 신세계 방송 시청하는 분이시라면 이런 거에서 좀 냉철하게 좀 기계적인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귤 같은 과일을 한 바구니에 놨다가 네. 좀 썩어 있는 부분 계속 놓으면은 다 썩잖아요. 그러기 네. 전에 빨리 버려야 되죠. 굉장히 온화적인 표현이십니다. 네. 저는 뭐 아니, 너무 해박적으로 신체적인- 접근하시길래. 그렇게 확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 그럼요. 네, 와닿기도 하죠. 네, 손절에 대한 부분, 뭐, 이전에 가격 손절이라든지 그 부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정말 시장 안에서 생존이 우선이라는 점, 네, 다시 한번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네. 그냥 웃픈 얘기인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유로에서 그렇게 당해봤기 때문에, 뭐 저는 그 손재 마스터도 얘기했습니다. 저 유로를 좀 이렇게 버텨보고 있는데, 네. 한 2달 정도 버텨봤는데, 네. 좀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매매를 굉장히 반성하면서 공부를 좀 최근에 이제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떤 시점인지 알 것 같네요. 네, 네. 많이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시점인데요. 뭐,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네. 드리는 부분이죠. 예. 네. 아니, 왠지 뭐 유로가 너무 밀당하고 있다라고 또 한번 이야기 함께 했던 그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네. 떨어질 듯 안 떨어질 듯 네, 네. 그런 모습. 제 S&P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네. 이렇게 다른 종목에서의 경험을 또 이 다른 종목에도 또 함께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문자 시청자분이 보내신 문자이기 때문에 마스터님에게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답변은 어떨까요? 뭐 저희 해설위원님이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제가 네. 강연을 할 때 일반적으로 뭐 이런 제목을 많이 씁니다. 살아남아야지 승리를 만끽한다. 살아 있어야지 승리를 만끽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상처는 아물지만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면 그거는 회생 불가능이죠. 좀 과격합니까? 하지만 이 시장이 과격합니다.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게 네네. 하락이 시작된 현상이나 시점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뭐 이 방송국의 공무원 같은 스타일로 이 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오늘 하나를 가볍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자 차트 좀 보겠습니다. 네, 차트 함께 볼게요. 뭐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네. 저희한테는 네. 가장 기초적인 분석법입니다. 저희 같이 하신 분들하고는 가장 기초적인 분석법인데 아마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우선 차트를 돌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추세 상단부들 저항을 두고 있죠. 어차피 모든 게 가정이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단기 저항의 롱포가 더 깊게 갈 수 있냐를 보는 건데 우선은 이건 기본적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고점을 세 번을 찍고 밀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아래 추세 지지력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부터는 이걸 봅니다. 얘네들 삼각수렴에 대한 중심은 매물대다. 그 이동평균선이 따라 올라가는 것처럼 매물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렇다면
중심 근처를 저항한 놈들은 하방이 뚫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린 배팅할 때 얘네들이 인지를 하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들 저항을 고점을 추가적으로 못 높인 놈들은 매도다. 그래서 얘네들이 제가 고점이라고 확신이 들게 되면 일반적으로 얘네들 다음에 반등할 때 고점 높이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높이지 않으면 고점에다 손절을 해갖고 매도 배팅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죠, 갑자기. 네. 그러면 저항 중심을 잘 지키는지 봅니다. 얘네들이 중심을 지키고 싸운 애들은 하방이 뚫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눌림이 생길 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뭐 미리 예상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기법들이 이제 차례차례 모아져서 이제 전문가나 마스터를 만드는 건데 저희가 실전 매매할 때 이런 기법을 쓰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선제적인 기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고점을 여기서 높이지 못하면서 음봉이 생기면 고점에다 손절 잡고 얘가 뚫릴 거다 생각을 하고 쟤네들 배팅할 수 있죠. 자, 장점은 뭡니까? 고점이 있기 때문에, 고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손절이 첫 번째 잡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데이터와 많은 실전 매매를 거쳐서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이 구간대에서는 짧은 손절에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수익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질문이 좋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또 소소하게 하나 네. 오늘 풀어봅니다. 네.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그 네. 선재 마스터님이랑 방송 오게 되면 네. 이 모니터 하면 뚫어지게 보게 돼요. 너무 멀리 있잖아요. 매 눈으로 이렇게 뚫어지게 보면서 네. 참 묘하게 빠져드는 그런 차트 분석 상당히 좀 네. 지금도 좀 빠져들었거든요. 그럼요. 네. 이 교육을 받으려고 해외에서도 비행기도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줄 서서 있는 분들도 있다고 속아 주십시오. 네. 제가 또 중립적인 스탠스를 네. 취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중립적인 관점에서도 이런 이 선재 마스터의 차트 분석은 정말 시청자분들께서 꼭 한번 유념 있게 네. 보실 내용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맞아요.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으로도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의견 남겨주고 계십니다. 저는 들으면서 좀 기억에 남는 게 중심을 지키는 추세에서 하방으로 뚫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 부분을 또 실제로 보니까. 그러고 나서 딱 뚫릴 가능성이 내려가잖아요. 이쪽이라고 하는데 딱딱딱 뚫리면서. 예. 네, 맞아요. 네, 뭐, 그 부분까지.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거는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모든 건 연계가 돼 있고 모든 네. 거는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이걸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정해서 본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냐 보는 거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건 누군가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된다면 이걸 이평으로 찾아낼 수도 있겠죠. 어떤 가격대의 중심 저항이 받고 정배열이 역배열로 돌려가기 때문에 매도의 관점이 있다. 하지만 그런 보조 지표로서는 일반적으로 확률 자체가 너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걸 현실적으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기법으로 승화시키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고 그걸 알려드린 게 마스터의 의무이자 그다음에 뭐 책임일 수도 있겠죠. 물론 때에 따라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뭔 말이죠? 여튼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거와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걸 데이터화해서 선제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게 맞는지 이게 얼마나 좋습니다. 저도 건축사로서 디자인을 해왔지만 그거는 분석을 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미리 분석을 해서 그대로 행했을 때 정확히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린지 30분 뭐 몇 시간 안에 결정이 분명히 나죠. 피드백이 바로 옵니다.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피드백 때문에 훨씬 더 발전이 빨라질 수 있고 훨씬 더 명확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명확한 거에 대한 거는 항상 명확한 본인 기준을 세워서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행복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네, 어떤 질문이시죠? 네. 요즘도 이렇게 설계도 좀 보시고 계시나요? 그냥 도면 같은 네, 거.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거 하고 뭐 하나 있습니다. 좀 짓고 계시나요? 이게 설계하셔서? 아니요, 지금 컨설팅 쪽하고 그다음에 카페 쪽 해서 지금 그거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이야기 해서 됩니까? 우선은 제가 건축을 해왔기 때문에 놓칠 수 없죠. 그리고 이거 우리가 하루 종일 본다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관점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은 일반적인 이제까지 행해왔던 동선을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동선이 어떤 게 이 사람들한테
부담감이 없이 행할 수 있고 더 좋은 걸 내가 끌고 갈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을 긋고 그걸 벽을 세워서 앞으로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한 거라면 이거는 차트의 이제까지 흐름을 보고 왜 이 차트가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 왔을까?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게 큰 무리 싸움 없이 움직이려고 하는 걸까? 그다음에 벽을 허문다면 어떤 벽을 허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게 지지 저항을 깨고 지지하는 거겠죠. 같은 관점에 같은 프로세스라 본다면 일반 행동 심리학에서나 전반적으로 분석할 때 같은 프로세스를 행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연관성 상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런 네. 건축사로서의 감각 아직 유지하고 계신지도 궁금했고요. 네. 사실 이제 그 선재 마스터의 이런 이게 차트에 대한 이제 작도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좀 접근 방법이 좀 이게 깊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감각을 지금 현재 이제 그 설계사로서의 감각을 유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차트 분석에 있어서 인사이트가 계속 창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또 선재 마스터님의 이면에 다른 부분 또 함께 있는데 지금은 신세계 안에서 그리고 네. 서울대 TV 안에서 그쵸.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많이 관심 있게 보실 텐데. 네. 그러니까 꼭 내가 이 해외 선물 매매를 위해서 매매 서적만 보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인문학적인 관점, 자신의 장기를 잘 살려서 나만의 어떤 시장 분석에 대한 툴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해결책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해주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기준을 세우는 거고 그 기준을 세우는데 자기 본인한테 맞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겁니다. 어차피 정답은 똑같이 도출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 도출해내는 과정은 각각 개인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보조지표, 어떤 분은 가격지표, 어떤 분은 시황,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지지저항. 그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갖고 그 기준을 설정해서 봤을 때 그게 어차피 결과는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석하든지 똑같은 차트가 어떤 사람 차트는 이렇게 흐르고 어떤 사람 차트는 반대로 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지만 그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그리고 그 기준을 찾으려는 노력들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지만 그 중간 프로세스는 각각 성향에 맞게 진행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나 그런 거는 그러니까 남의 걸 너무 쫓지 말라는 겁니다. 본인이 배팅을 했는데 불안하면요. 그건 무조건 수익이 잘 안 나고요. 본인이 들어갔는데 행복하고 밀려도 괜찮다. 나는 믿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꼭 갈 거다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 차들은 갑니다. 100% 공감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성향에 맞는 매매 기법을 찾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아직 그걸 찾지 못한 상황에서는 좀 그 자신의 길을 찾은 마스터들의 어떤 이제 분석이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을 받는 이런 것들로 접근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생존이 목표니 해외 선물 파생 시장에서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또 해외 선물 안에서 설계하고 있고 수익을 설계하고 계시는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서 지수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다양한 고민 상담도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자, 앞서서 1부에서는 골드를 좀 해놓은 것 같아요. 최근에 안전자산에 대해서 유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만큼 또 하락세로 이어져 가고 있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반응과 영향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1276.1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이 좀 장대 음봉으로 1290달러 이탈이 된 이후 1280달러도 이탈이 되면서 1276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골드에 대한 부분은 또 여기서 어떤 포지션이 가장 유효한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강세에 온스당 1280선 지지선을 이탈했다라는 이슈로 먼저 좀 나눠볼게요. 지금 골드 좀 오랜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서 예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안전자산 3인방 이렇게 소위 말씀을 드리면서 옌과 그리고 골드, 그리고 국채에 대한 부분, 같이 연동될 때도 있고, 디커플링 될 때도 있지만, 오늘 골드도 역시나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자, 먼저 해설위원님의 골드 뷰는 어떨까요? 단기 뷰를 잡기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골드, 엔화, 그리고 미국채 같이 움직이는 삼총사였는데 이게 같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동조하고 있다라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즉 안전자산 이슈 자체가 현재가 없어요.
안전자산 이슈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 기준하에서 특히 이제 그 가격 기준으로 1,300을 깨는 상황에서는 하방으로가 좀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증시 자체에 그런 악재나 안전한 산화 현상이 올 이슈가 없기 때문에 현재 수급상이나 가격, 모멘텀상으로는 하방 쪽으로 좀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지지선 라인까지 오는 부분도 있어서 단기적인 자리를 잡긴 조금 어려워 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략적으로 방향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거래하기에 매력적인 상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물이 굉장히 다양한 상품이 있죠. 낚싯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쪽은 낚시가 안 잡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낚시가 잘 움직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그런 곳들이 있는데 굳이 골드에서 지금 분석이 어느 데다 하느냐라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네. 골드가 좀 잘 안 보입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분석은 매매 포인트가 나오냐, 거래하시기에 매력이 있냐라는 부분이 가장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골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재마스터님에게도 여쭤봐야 되겠죠. 아침에 또 시황도 함께 전달을 도와주셨잖아요. 네. 저희 해설위원님하고 네. 저 개무득가요. 제가 오늘 이제 우선은 크루드오일하고 유로하고 설명한 다음에 어차피 네. 유로는 골드는 유로를 따라간다. 그래서 오늘 골드 거래는 좀 하지 말자. 어차피 뭐 같이 가는 애들 유로 가고 나서 방향은 더 설정할 건데 네.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굳이 저희는 이제 실전 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차트 좀 보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와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 매물대 중심까지 밀릴 거다고. 그래서 얘네체가 뭐 손을 안 대고 있는 건데 이 구간까지 밀릴 거라고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뭐 밀릴 거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오늘 12770 그러니까 유로도 지지력에서 지지력 확인해 매수를 2번 하고 그 다음에 매도로 돌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골드는 우리가 손을 대지 말자 그랬어요. 제가 골드는 유로 달러를 보고 움직일 거니까 주력인 애들이 아니다. 왜 지수도 인기 있고 그 다음에 달러냐 유로냐 이러고 있는데 왜 굳이 안전자산의 최후 보류인 골드를 손대겠느냐. 걔네들은 따라다니는 애들이다. 굳이 골드 오늘 손댈 필요 없다 말씀드렸는데 네네. 굳이 말씀드리자면 얘네들 지지력을 확인하고 매수 매도를 나누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얘네들 뭐 매도를 쳤든 매수를 쳤든 뭐 약수익 주고 왔다 갔다 하죠. 그렇다면 이 구간은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 다음에 유로가 빠진 다음부터 그러면 얘도 한 5시부터 빠질 준비를 했었겠죠. 왜? 5시 15분에 아까 빠졌잖아요. 유로가 저희 기준이. 그러면 그 5시 15분 이후부터 점점 고가를 낮추기 시작하면서 빠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로 달러가 간 다음에 골드가 간다는 이야기가 맞죠. 네. 그래서 왜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얘네들 매물대 중심 자리를 저항을 하면서 얘네들은 하방 압력을 보낼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반등하더라도 어차피 이 구간대 보합을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우리는 미리 저희가 차트를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넣어놓고 세력을 따라가면 됩니다. 네. 하지만 세력들은 이런 구간을 뚫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머리 아프겠죠. 저희는 넣어놓고 그냥 보고 있으면 되지만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부터는 설왕설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지 반등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끝내 하단부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할 거다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중심 자리까지 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보고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50 때 지지력에서 매수로 돌릴 생각을 하는 게 맞다. 그 저가를 깬 다음에 반등을 해서 전체 뭐 큰 흐름으로 보자면 한두 달 사이에는 전체 큰 흐름 보아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큰 흐름 예상은 아직까지는 이것까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까지 와서 그 다음에 1차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윗구간을 공략할 수 있는지 이 자리까지 결정할 거다. 그래서 이 구간들 네. 지금 구간으로 아래 위에까지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그림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큰 그림상에서는 그렇게 예상해왔고 지금 한 달째 예상하던 그림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네. 그렇게 흐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오늘 뭐 단기적으로 굳이 여기서 뭐 손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네. 지금 좀 괜찮은 비유가 떠올랐는데요. 어떤 비유인가요? 그러니까 해외 선물은 다양한 출연 배우가 있는 드라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작가가 쓰는데요. 예. 여기서 웃음 포인트였는데. 예. 그래서 시장이라는 저 웃고 있었던 거 보이셨죠? 네, 그렇죠. 시청자분들 웃고 계실 겁니다. 네. 시장이라는 작가가 지금 이제 그 대본을 쓰고 있는데 이 시장이 이 작가가 주인공을 막 바꿔요. 그러니까 골드가 과거에는 주인공이었으나 지금은 주인공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굳이 주인공이 아닌데 우리가 일단은 이 종목을 굳이 이제 거래하기보다는 이 친구가 주인공으로 치고 올라가는 지금 지금 조연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연에서 시스틸러 돼서 주연으로 치고 들어올 때쯤 들어가야 되는 거지. 네. 지금은 좀 관망해서 네. 좀 약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네. 주목을 못 받고 있구나. 이 시장이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친부 생모를 밝혀내야 할 것 같은데. 막장 드라마 설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아니, 일단 드라마 말씀하셔서 말씀을 해드리는데, 주인공에 따라서 그 스토리 팔로우가 좀 변하잖아요. 네. 시장을 좀 큰 틀 안에서 드라마 스토리로 보시고, 그 안에 종목들을 또 주인공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은 과거에는 이제 안전자산 삼형제가 네. 이제 쓰리탑 주연이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안전자산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딴 데 재밌는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세제 개편안. 네. 여기가 주인공이거든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쉽고 얘가 빠르게 설명을 도와드리는 신세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골드 말씀을 드려서 이전에 11시 18분, 20분 정도에 질문을 주신 문자인데요. 좀 자세하게 적어주셔서 지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 12월물을 3계약을 넣으셨고 1,308.1달러에 매수를 했고 한 달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시청자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3계약을 좀 실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님께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마스터님. 네, 이분 고수십니다. 네. 그래요? 최고점에서 잡으셨잖아요. 네. 최고점에서 매수를 잡으셨습니다. 아쉽네요. 물량만 많은 돈이 많으신 분이었으면 이기셨을 텐데. 자,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으나 그건 지나간 거라서 별 의미가 없죠. 우선은 지금 분봉상이나 팁복상에서는 별 가치가 없는 분석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제가 왜 매도 관점을 드린 자리에서 매수를 보셨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나와서도 이 시점에서 제가 네. 계속 매도라고 외쳤던 것 같은데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사인도 그렇게 들었고, 왜냐면 이 구간은 돌파를 해서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좀 한번 공부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지금 지키고 있는 구간이죠.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심 자리 오기 전까지는 물량 투입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얘네들이 제가 잘못 분석한 거라서 얘네들이 반등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럼 그때는 약손절로 나오시는 게 좋고요. 얘네들이 지킨다 해서 여기서 물량을 투입할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얘네들이 보합 구간에 든다면 뭐 충분히 다시금 보합으로 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래 지지력이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걸 뚫는다 그랬는데 뚫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시청자분들은. 근데 만약에 안 뚫는다 하면 추세를 지켰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시 보합으로 들 수 있겠죠. 첫 번째, 굳이 분할할 필요가 없다, 지금. 네. 자, 두 번째. 만약에 분할했는데 얘네들이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고점에서 넣기 때문에 단가가 여기 중심으로 되겠죠. 나중에는 얘네들이 계속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단가가 이 위에 놓여버린다. 안 좋겠죠. 그래서 두 번째도 지금 시점은 분할 시점 아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저가를 더 낮춘 상태에서 강한 저항점 지지력에서 싸우던지 아니면 물량을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보자면 지금 시청자분은 최고점, 그 다음에 그거에 중간 되돌림까지를 보려고 들어가셨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의 중심
꼭지에서 잡은 격이 되죠.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무조건 단가가 맞출 수가 없고 그다음에 많은 물량 때문에 부담이 스러우실 겁니다. 지금은 넣지 마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우선은 고점, 그다음에 뭐 이미 결정은 나 있는데요. 우선은 중심까지 온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중심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중심에서 들어가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우선은 지금 큰 흐름들 보자면 우선 뭐 이런 그림들이 있죠. 예. 그래서 중심 근처에서 지지력들 1250대 거기서 분할을 한번 고려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점이 맞아서 이때 또 같이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네요. 이 시점이 여기 와서 얘네들이 괜찮다. 그런 느낌이 받아야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저보다 그냥 걸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저 자리에다 그냥 분할 매수 걸어놓고 익절을 평단가 근처에 하나, 그 다음에 고점 근처에다가 두 번째 익절을 걸어놓고 마무리를 짓는 매매를 선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해설위원님 뭐 덧붙일 말씀. 네네. 너무 이제 안타깝고 이거는 네네.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상담을 하신 분의 거래를 통해서 뭔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네. 지금 이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전이 현재 기준 한 달 전이니까 이때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이때 들어가신 건데 물론 같은 가격이라도 이때 들어갔으면 고수죠. 올라갈 때 기존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때 들어갔으면 수익 구간이었을 텐데 현재 기준으로 한 달 전이면 이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그 고점 찍고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때 이제 매수를 들어간 거로 보여지고요. 네. 그러면 여기 매수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왜 지금까지 버텼냐라는 한 걸 달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정말 중요한 거는 요 가격대. 그러니까 네. 이 한 달 사이 버티는 동안에 기회를 줬거든요. 거의 본절에서 빠져나서 기회를 줬는데도 네. 이때 안 파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뭐 3개까지 해서 물량 조절을 했다거나 네. 아니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수익 전환해서 좀 정리해야지 라는 욕심이 생기면서 좋은 청산기에 빠져나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빠져나오셨다는 거거든요. 아쉽네요. 네.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에서 손실 안 나고 수익 나고 빠져나고 끝이 아니라 내가 매매하는 과정 속에 뭘 실수했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이 가장 뼈아픈 실수예요. 기회가 네. 있었는데 못 나가셨기 때문에 이거는 두고두고 적어놓으시고 반성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자리에서 못 빠져나갔던 거를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맞선이게 좋은 자리에 주셨기 때문에 그런 자리 접근으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데 전 이분이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더 최악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이 사람이 이분께서 매도를 갖고 계신데, 그러니까 매수를 갖고 계신데, 네. 이러면 이쪽으로 쭉 가면 손실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손실이 커지는데 이 가격대에서 저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평가손이 가장 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마이너스 3,000불을 본 가격이라는 거죠. 예를 네, 들면. 네.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한 2,800 이러면 뭐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편안해집니다. 내가 마이너스 3,000까지 봤는데 2,800은 큰 네. 손실이 아니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손절하냐? 얘 저점 뚫어야지만 나 이거 팔아야 되나를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좀 그러니까 좀 새로운 저점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네. 그게 최악의 경우에서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가 오지 않기 위해서 물량을 줄이거나 좋은 가격대에서 빠져나오거나 지지되는 거 좀 바라야겠지만 시장에 내가 원한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네. 또 내가 이 앞에 저점을 깨는 그림이 나오는 상황이 안 겪어야 되는 거를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심리 상태를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멘탈도 굉장히 내가 청산을 하고 진입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네, 새로운 손실에 또 익숙해져서 그 이상으로 또 깨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상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네. 그렇죠. 저번에 제가 크루드오일 2부에서 말씀드리면서 했던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밀렸는데, 그러니까 초보는 그때도 말씀드렸죠. 초보는 밀렸다 오면 무조건 본천이나 약수이천 구간에 대비하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자리는요. 대부분 매물대예요. 여러분들이 급등이나 급락에 들어가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멈춰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거기서 보통 들어가는 거고요. 대부분 시간이 저희처럼 자리를 미리 설정해서 싸우지 않는 사람은 병곡보다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매물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저번에도 크루드오일 하셨던 분도 똑같은 거였죠.
수익이 약수익이 나고 뭐 하는 구간인데 본인이 들어간 자리는 거의 왔다가 거기서 크게 안 움직이고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가면 아쉽겠지만 밀리기 시작하면 두 번 다시 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한 달 전이라고 해서 정말 안타깝죠. 그게 약수익 구간에 오면 두 틱이든 세 틱이든 본청이든 10개든 버릴 수 있으셔야 되는데 그건 아쉬운 매매가 되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가는 자리 매물대라는 인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들어가든지 아니면 분할에 들어가든지 하면 거의 본인 단가 근처에서 설왕설래 하다가 되돌립니다. 보통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요. 그럴 땐 꼭 내 것만 카메라 보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챙이적 시절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밀렸을 때 그 고통 생각하시고 다시 원점으로 오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안도를 하고 도망쳐 나와서 관망을 하는 자세, 초보분들의 기초적인 자세들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네. 놓쳤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문자에 대해서 두 부분 많은 교훈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매매에 대해서는 또 더욱더 현명한 유효한 전략으로 잘 대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벌써 2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 시세 빠르게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도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선재마스터님이 51.50까지 하락을 좀 예상하고 계시는데 계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52달러 초반대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에는 52.01달러까지 떨어진 가격대이고 현재는 50.02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P라든지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약보합권으로 돌아선 이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보 전달 도와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BOA에서는 달러화 전망에 대해서는 혼재한다. 곧 분명한 방향성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의견, 분석적인 기사가 올라오고 있고요. 백악관 쪽에서는 트럼프 북 상황을 평화 해결 추구, 그리고 중국에는 대북 양자 조치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미리 이런 일정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비무장지대죠. DMZ 방문 확정이 되지 않고 있다. 방문을 안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와 2부 모두 선재마스터님과 그리고 김옥은 해설위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정말 빠르게 2시간 지나간 것 같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신 두 분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 도와드렸는데요. 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신세계 2시간 동안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이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